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장보고 1회 전진하라. 해상인의 드넓은 기상으로. 장보고, 일찍이 바다에서 부의 가치를 인식한 선각자이며 탁월한 국제 감각으로 천년 앞을 내다본 전략가. 장보고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고향도 완도의 해안지방이라 추정할 뿐이며 부모, 태어난 때까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828년, 신라로 돌아오기 전까지 당나라에서의 활약도 알려진 것은 매우 적다. 장보고의 원래 이름은 활을 잘 쏜다는 의미의 궁파, 궁복이었다. 장보고에게는 정년이라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저 섬까지 누가 빨리 가나 내기할까? 좋지. 이긴 사람이 형하고 진 사람이 아우하는 거다. 신라 본기에는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두 사람의 고향과 조상은 알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전투를 잘하였으며 정년은 바닷물 밑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잠수하여 다녀도 숨이 차지 않았다. 그 용맹과 씩씩함을 비교하면 장보고가 정년에게 약간 모자랐으나 정년은 장보고를 형으로 불렀다. 장보고는 나이로, 정년은 기회로 항상 맞수가 되어 서로 지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처럼 헤엄을 잘 치면 당나라까지도 가겠다. 그래, 우리 같이 당나라로 가자. 정년, 난 말이야 정말 당나라로 가는 것이 꿈이야. 뭐? 당나라에? 당나라에 가서 뭐 하려고? 생각해봐. 사내 대장부가 이런 조그만 어촌에서 뭘 하겠어. 평생 고기잡이로 살다가 죽겠지. 난 꼭 당나라로 가서 큰 장사꾼이 되거나 높은 벼슬아치가 될 거야. 그 정도 일이라면 신라에서도 할 수 있잖아. 신라는 너무 좁아. 특히 우리 같은 평민에게 출세할 길은 없단 말이지. 당시 신라는 삼한을 통일한 지 130여 년이 지난 뒤였다. 당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고 유학생, 승려, 상인들의 왕래와 문물 교류가 빈번했다. 그만큼 해상무역도 번성했다. 신라의 울산항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의 왕래도 빈번했다. 진귀한 보석, 모직물, 향료 등이 들어와 귀족들의 사치를 조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라가 국제적인 나라로 발돋움하면서 신분제도에 불만을 품은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로 떠났다. 태어나면서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야 한다니.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신분에 어떻게 만족하고 산단 말이야. 제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해도 노비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노비로 살아야 하다니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귀족만 사람이야. 나라를 소나기에 쥐고 뒤흔들면서 토지와 노비를 죄다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잖아. 평민인 우리 농민은 허리 한번 못 펴고 사시사철 농사를 지어 온갖 세금을 다 내는데 어디 억울해서 살 수가 있나? 당시 귀족과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평민인 농민들은 세금을 내고 나라에서 성을 지을 때면 무료로 이 일을 해야 했다. 새로운 지식을 익혀서 반드시 출세하겠어. 골품제 때문에 출세에 제약을 받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에 가서 마음껏 활개치고 살겠어. 특히 육두품 이하의 신분층이 정치권에서 도태당한 것에 반감을 가지고 당나라로 많이 떠났다. 출세고 뭐고 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 한심해서 신라 땅에 있고 싶질 않아. 왕권 쟁탈전은 도대체 언제 끝날 거야? 그뿐인가? 문란한 귀족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팥죽 끓듯 하는데 이 나라가 언제 망할지 에이 희망이 없어. 신라 제36대 해공왕이 실권을 장악한 김양상과 김경신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신라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수없이 되풀이됐고 한왕의 평균 재위 기간이 10년을 미처 채우지 못할 정도였다. 해공왕과 왕비를 없애고 신라 제37대의 왕의 자리에 오른 김양상은 내물왕의 10대 손이었다. 29대에 시작하여 36대까지 이어졌던 태종 무열왕의 계통이 끊어지고 내물왕의 후손이 왕위에 오른 것이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폐강 남쪽까지 가서 주와 군의 백성을 돌볼 것이다. 하지만 민심은 해공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선덕왕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또한 나이가 너무 많은 탓에 4년 동안 왕위를 지켰을 뿐이었다. 선덕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내물왕 12대 손인 원성왕 김경신이었다. 원래 선덕왕이 숨을 거둔 뒤 귀족들이 왕으로 추대한 인물은 김경신이 아니라 김주원이었다. 당시 김주원은 서라벌 도성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조정의 연락을 받고 김주원은 급히 길을 나섰다. 하지만 느닷없는 폭우로 김경신이 이미 왕자에 앉은 뒤에 겨우 궁에 도착했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원하질 않았어. 이 일을 두고 김주원의 아들인 김헌창이 앙심을 품으니 왕위를 도둑맞았으니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헌덕왕 23년 822년에 큰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기도 했다. 폭우가 내려 냇물을 건너지 못한 김주원 덕분에 김경신이 신라 제38대 왕이 되었지만 하늘은 거의 매년 천재를 안겼다. 제위 2년 4월에 우박이 내린 것으로 시작해 가뭄, 기근, 지진, 메뚜기 때, 흉년, 도적 때, 영모. 제위 13년 동안 원성왕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천재와 조정의 혼란 속에서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 수가 없었다. 그런데다 뒤를 이어 신라 제39대 왕의 자리에 오른 소성왕은 지병이 있어 제위 1년 5개월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소성왕의 장남인 청명이 13살의 어린 나이에 신라 제40대의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가 애장왕이다. 애장왕은 72년 동안 단절됐던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고 불교의 행사 중에 비단과 금으로 만든 그릇은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내외의 정사를 챙기며 왕권을 회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역시 조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 무렵의 당나라는 신라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당나라도 신분제 사회였지만 신라처럼 지배층 사이에서의 차별이 없고 개방적이었다.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춘 데다 야망이 컸던 궁복과 정년도 보다 넓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당나라로 떠나려 했을 것이다. 당나라에서는 과거 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으니 우리 같은 평민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땅인가. 우리 둘이 힘을 합친다면 당나라 땅에서 호령하며 살 수 있을 거야. 궁복과 정년이 당나라로 건너간 것은 20대 후반으로 여겨진다. 궁복 일행을 태운 배가 닻을 내린 곳은 중국의 남쪽 지방인 서주의 해변이었다. 항구로 들어온 궁복과 정년은 물건들이 그득하게 쌓인 상점들을 보고 놀랐다. 오가는 사람들은 발 디딜 틈이 없이 북적거렸고
건물들은 몹시 화려했다. 이곳이 새로운 세상이구나. 그런데 말도 틀리고 생활 방식도 틀린 이곳에서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잖아. 무슨 수가 생기겠지. 저 우선 우리 신라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자. 저기. 저 실례합니다. 혹시 신라 사람이 아니십니까? 우연히 길에서 만난 신라 사람은 궁복과 정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는 고용살이였다. 말도 안 통하고 당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한테 소개할 일자리가 없었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겠느냐?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이슬 피하고 배고픔만 해결할 수 있어도 천만다행이죠. 이 땅이 고용살이나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생도 이겨나가야 한다. 궁복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참으로 고달팠다. 내가 이런 작은 불편을 못 참아낸다면 신라에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없다. 죽어도 참아야 한다. 궁복은 제일 먼저 당나라 말을 익혔다. 그리고 틈만 나면 무예를 익혔다. 신라에서도 활쏘기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궁복이지만 만족하지 않고 쏘고 또 쏘았다. 궁복의 무예 실력은 나날이 좋아졌다. 당나라에서도 일찍이 무예를 중하게 여겼다. 북방 오랑캐의 침략을 많이 받은 당나라는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노력했다. 마을 곳곳에는 무도장이 들어서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 존경을 받았다. 궁복의 무예 실력은 놀랄 만큼 발전하였다. 어느새 궁복은 훌륭한 무장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궁복에게 기회의 날이 찾아왔다. 제작 오디언. 장보고 2회. 대륙의 기상으로 광활한 해상 왕국까지. 무예를 공부한 젊은이들은 누구나 무예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나라에서 무예 시험을 치른다는 방이 붙자 궁복은 곧바로 달려가 신청을 했다. 이제 내 실력을 드러낼 때가 왔구나. 신라 사람이라고 차별하지만 않는다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리라. 시험장에 나간 궁복은 그동안 닦은 무예를 힘껏 발휘하였다. 저 무사는 누구인가? 신라에서 온 이름 없는 무인 장보고라는 청년입니다. 이름 없는 무인이 저 정도의 실력이란. 궁복은 말타기, 활쏘기, 창쓰기 모두에서 장원을 하였다. 이제 나도 당나라 군관이 됐다. 무예 시험에서 장원을 한 장보고는 그 뒤 작은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상급 과거인 무과에 응시하여 역시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장보고의 이름은 서주 땅은 물론이고 먼 지방에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장보고라는 젊은이는 신라 출신인데 무예 실력을 따를 자가 없다는구먼.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주던 청년이 이력 무관의 벼슬길에 올랐다니, 야,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당나라 사람들은 장궁복을 장보고라고 불렀다. 이리하여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궁복은 당당히 당나라의 무관 장보고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무관으로 만족할 수 없다.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 내 뜻을 펼칠 것이다. 장보고는 무관이라는 벼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자리를 겨냥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순조롭게 계급이 올라 드디어 장보고는 무령군 소장의 자리에 올랐다. 무령군 소장이라면 당나라 젊은이들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벼슬 자리였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장보고의 무예가 뛰어나고 군무에 충실하다는 칭찬의 글을 신라에 내렸다. 당나라 젊은이도 오르기 힘든 소장 자리를 어떻게 신라 사람인 장보고가 앉았을까? 조정에서 인정하는 실력인데 오죽하겠어. 이건 이 장보고 한 사람만의 영광일 뿐 아니라 이 신라 사람들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힘이요. 신라 사람들은 장보고의 출세를 자기 일처럼 자랑스러워했다. 한편 장보고가 무령군 소장이 된 후 장보고의 오랜 벗 정년도 묵가에 급제하여 군관이 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소장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우리가 해냈어.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장보고가 활약하는 서주에서 산동반도 끝머리의 등주 지방에는 신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장보고와 정년은 등주 지방을 지나다가 신라 소년 몇 명을 만났다. 힘들어 죽겠다. 우린 언제 집에 돌아가지? 잔소리 말고 일이나 해. 주인이 밥을 굶길지도 몰라. 장보고와 정년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니, 너희들은 신라 아이들이 아니냐? 왜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장보고가 한 아이에게 물었다. 신라 말을 하는 장수를 보고 신라 아이들도 깜짝 놀랐다. 그중 한 아이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도 왜 여기 왔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저는 고기잡이 하다가 잡혀왔고요. 쟤는 밭 갈다가 잡혀왔고 쟤는 잠자다가 눈 떠보니 배 안에 있더래요. 여기에는 우리 말고도 강제로 끌려온 신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보고와 정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적들이 신라 땅에 나타나 사람을 잡아간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나라가 민생을 위한 정치를 소홀하게 하는데 해적이 들끓을 수밖에 없지. 장차 신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런단 말인가. 장보고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 무렵 신라는 장보고가 당나라로 옮겨왔던 그때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조카인 애장왕을 없애고 왕위에 올랐던 헌덕왕은 김헌창의 난에 시달리는 등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 화재, 홍수 등은 물론이고 심한 가뭄과 흉년의 피해를 수시로 입었다.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 815년 헌덕왕 7년에는 고통을 못 이긴 백성이 무리를 이루어 도적질에 가담하기도 했다. 굶어 죽으라, 도둑질 하나 죽으라. 죽기는 왜 반이니? 여기 실컷이 밥이라도 먹고 죽을 것이오. 나라에서는 민심을 수습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신라 땅에서 못 구할 곡식도 당나라로 가면 싼 값에 살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갑시다. 그래. 당나라에 가서 이 품을 팔아서라도 식량을 구해와야겠어. 많은 백성이 양식을 구하러 당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부터 중국 대륙과 한반도 사이에 해상 왕래가 발달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뒤 장보고와 정년은 오갈 데 없거나 노예로 끌려온 신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신라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등주 지방 이외에도 곳곳에 신라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많다. 신라 사람들을 모두 구해야 하겠네. 신라인에 대한 해적의 포획을 그냥 구경만 할 순 없다. 장보고와 정년은
신라 사람들을 신라방으로 피신시키는 한편 당나라 관청에 해적들의 신라 침범을 강력하게 항의했다. 신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당나라에서 해결한단 말입니까? 신라 힘이 약해서 바다로 침범하는 무리들이 생긴 것이니 신라 조정에서 손을 쓰게 하시오. 당나라 관청에서는 장보고와 정년의 항의에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다. 하긴 지금 당나라는 몹시 어려움에 빠져 있다. 나라 안의 일도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라를 침범하는 해적을 막아줄 능력이 있을 리가 없지. 당 현종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당나라를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했다. 그러다 차츰 정치의 실증을 느끼고 양귀비와 사랑에 빠진 채 나랏일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었다. 당 왕조의 지배력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어지러운 틈을 타 안록산이 범양에서 5만 대군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도성을 치자! 나를 따르라 군사들이여! (755년) 안록산이 난을 일으키자 고구려 유민의 후예였던 이정기가 하북 지역을 장악했다. 이정기는 668년 고구려의 멸망으로 보장왕과 함께 당으로 끌려온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었다. 나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의 중심부에 나라를 세울 것이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고구려를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이정기가 이끄는 군사들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그 무렵의 중국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 당나라에는 2명의 황제가 있다. 그러나 변주의 20만 당나라 대군을 무찌르고 낙양으로 진격하려던 무렵 이정기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다. 그때 나이 49세였다. 만세! 만세! 이정기가 죽었다! 하늘이 우리 당나라를 돕느라 이정기를 없앴다! 이정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황제와 문무 관원들은 몹시 기뻐하며 3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다. 그 뒤 이정기의 후손들은 국호를 제로 정하고 왕위를 이었다. 후일에 이사도가 제위를 이으며 대담하게 당나라를 압박해 들어갔지만 그의 부인인 위씨가 대소사에 관여하면서 제나라의 기강이 서서히 무너졌다. 당 헌종은 제나라가 멸망의 기미를 보이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선무부대, 위박부대, 의성부대, 횡예부대, 무령부대는 제국을 공격하라! 이중 무령부대가 바로 장보고가 이끄는 부대였다. 또한 헌종은 자력으로는 이사도군을 평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라로 급히 사신을 보내 원군을 요청하도록 하라. 당나라에서 원군 요청이 오자 신라의 헌덕왕은 군사 3만을 형성하여 당나라로 보냈다. 무령부대를 이끄는 장보고는 신라에서 온 김웅원과 힘을 합쳐 앞장서서 제군을 물리쳤다. 우리 신라의 우방국인 당나라의 반란군을 쳐부수는 일이다. 우리는 적군을 무찌르는 것이다. 제국의 백성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두 없애라! 이사도의 난은 신라의 원군과 장보고를 비롯한 당나라군이 협동하여 난을 평정했다. 장보고가 신라 장군인 김웅원과 반란군 진압에 공을 세웠지만 그건 역시 우방국인 당나라의 반란군을 쳐부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장보고가 이사도난을 평정한 것은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아닌 그냥 역사적인 사실일 뿐이다. 이사도의 난을 평정한 뒤 당나라 조정에서는 신라를 은혜의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사도의 난을 진압하는 데 선봉에 선 장보고는 그 전공을 인정받아
소장직에까지 승진했다. 이제 장보고의 이름은 당나라뿐만 아니라 신라 본국에도 널리 알려졌다. 무령군 소장 자리에 올랐지만 장보고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앞으로 난 무역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신라 사람이다. 당나라에서 출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역을 통해 당나라를 한 손에 넣을 것이다. 제작 오디언. 장보고 3회. 일어나라 신라의 후예인. 드디어 펼쳐지는 해상왕국의 꿈. 나는 신라 사람이다. 무역을 통해 당나라를 한 손에 넣을 것이다. 바로 산동반도 일대를 활동의 중심지로 삼아 해상무역을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산동반도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및 일본을 연결하는 중요 교통로이다. 이들 지역의 사신들이 왕래가 빈번하고 일찍부터 민간인들 왕래도 많았다. 해적들 손아귀로 산동반도 일대가 넘어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신라 사람들은 산동반도 일대에 신라방이라는 자신들의 사회를 이룩하고 있었다. 산동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뛰어난 신라의 조선술, 항해술을 바탕으로 황해 일대에서 해상교통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 장보고는 새로 절을 지어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예배처로 만들려 했다. 단순히 부처만을 모시는 절이 아니라 재력을 갖춘 사찰로 신라인의 신앙 거점인 동시에 신라와의 연락처 구실을 할 수 있는 절을 짓도록 할 것이다. 또한 내 무역 활동의 거점이 될 것이다. 장보고가 절을 짓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산동반도 연안에서 수많은 신라인들이 모여들어 자진해서 일을 도왔다. 장보고 장군이 신라 사람을 위해 절을 짓는다네. 예? 그럼 우리도 어서 가서 힘을 합쳐야지. 신라 사람을 위해 짓는 절인데 이 돌 하나라도 날라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세워진 절이 법화원이었다. 법화원은 1년 수확량이 500섬이나 되는 토지를 기본 재산으로 건립됐다. 한편 이전까지 산동반도 교류를 장악했던 이정기 가문이 몰락했다. 그 후 산동반도를 둘러싼 황해 일대의 해상 교역은 해적들의 출몰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아유, 해적들이 재물 약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서 노비로 팔아넘기고 있다는구만. 우리 신라 사람들 피해가 가장 크다는데 왜 조정에서는 아무 손도 못 쓰는 거야? 신라인들은 조선술과 항해술이 뛰어나서 일본 사신이나 승려들이 중국으로 갈 때 반드시 신라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런 만큼 해적들의 약탈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군대에서 물러난 장보고는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해상 활동을 펼치고 있었고 산동반도를 근거로 해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해적들의 피해를 많이 당해야 했다. 장보고와 정년은 해적들 손에 신라인들이 노비로 팔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울분을 참지 못했다. 해적 중에는 당나라 관리들과 몰래 손을 잡고 있는 자들도 있다더군. 당나라 관리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으니 무령 절도사를 찾아가 보고하고 조정의 해적 소탕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하도록 해야 되겠어. 그러나 당나라는 이미 기운을 다해가고 있었고 해안 지방의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었다. 나에게 여건만 주어진다면 해적들의 약탈을 없앨 텐데. 장보고는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고 있었고
기마와 창술에 능해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다 신라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명예와 함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당나라에서는 장보고를 해상무역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신라 상인으로밖에 봐주지 않았다. 장보고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지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 일은 신라의 차원에서 해적들의 약탈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옳겠어. 동포들이 노비 신세가 되어 고생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어. 난 신라로 돌아가겠네. 신라로 돌아가겠다는 장보고의 말에 정년은 반대를 했다. 자넨 당나라에서 부유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네. 그런데 왜 굳이 신라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당나라에서 무장으로 명성을 날리고 산동반도에서 해상 활동을 하는 내가 동포들의 혹독한 고생을 그냥 나 몰라라 하란 말인가? 자네가 신라로 돌아가도 혈통의 계급을 따지는 골품 제도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신라로 돌아가면 얼마나 출세할 수 있겠나? 당나라에서 뼈 깎는 고생을 겪고 이 정도로 올라왔어. 비록 난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얻었지만 당나라에서 내 위치란 한낱 상인일 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지위는 결코 못 되네. 그래, 지금까지 우린 형제처럼 지내왔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맹세한 사이였는데 이젠 서로 뜻이 다르니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좋겠군. 결국 정년은 당나라에 남기로 하고 장보고 혼자 신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장보고는 흥덕왕 3년 828년에 신라로 돌아왔다. 중국인이 자주 우리 신라의 변경을 침략해 백성을 노비로 삼고 있는데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바라건대 청해에 진을 두어 해적들의 노략질을 막아야 하고 신라 사람을 약탈해 당나라로 데려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청해에 진을 두자는 것인가? 흥덕왕이 장보고에게 물었다. 청해는 서쪽의 당나라로부터 동쪽의 일본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라볼 문전의 초소와 같은 구실을 하는 곳입니다. 장보고의 말에 여러 대신이 찬성을 하고 나섰다. 특히 아찬 김우진이 장보고의 뜻을 적극 찬성했다. 청해진을 설치하고 먼저 해적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바다를 평온하게 하여 해상 교육을 원활하게 한다면 우리 신라에 큰 득이 될 것입니다. 생각과 달리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이 설령 청해진을 설치한다고 해도 장보고 혼자 힘으로 그 엄청난 사업을 이룰 수 있겠소? 장보고 개인의 역량도 중요한 일이지만 산동반도 신라 사회의 저력이야말로 우리 신라를 해상왕국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계획이요. 장보고는 분명 하늘이 보내준 인재요.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뛰어난 무예 실력으로 출세를 이루었어. 그러나 개인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신라인을 위한 해상 교역에 뛰어들겠다고 하니 이는 분명 하늘이 신라를 위해 기회를 주는 것이요. 흥덕왕은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하고 군사 1만 명을 주었다. 청해진 대사라는 벼슬은 신라 관리 제도에는 없는 새로운 독립된 관직이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또 한 가지를 걱정했다. 1만 명이 넘는 군사를 양성하고 통솔하려면 많은 경비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저는 일찍이 당나라에서 무역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해적을 없앤 뒤 무역을 한다면 우리 신라에 큰 도움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사의 가족들 생활까지 보장할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던 신라 조정은
청해진을 설치하겠다는 장보고의 제안을 좋은 기회로 삼으려 했다. 어허, 이 장보고는 당나라에서도 널리 이름이 떨친 뛰어난 무장이며 상인이야. 그래, 장보고를 앞세워 돈도 벌고 민심의 안정까지 잡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 아닌가. 장보고는 청해로 가서 진을 칠 만한 터전을 찾았다.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를 이동시켜 방위태세를 갖추었다. 흥덕왕 3년인 4월의 일이었다. 망류를 높이 세워라. 넓은 창구를 짓고 배가 드나들기 쉽도록 항구의 시설을 고치도록 하라. 이곳은 남해의 물결과 서해의 물결이 서로 마주치는 곳이다.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쳐부술 수 있다. 장보고는 290리나 되는 섬 둘레를 샅샅이 돌아다닌 뒤에 섬 전체를 이용해 청해진 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곳은 물이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 본 섬인 청해 장좌리와 직접 연결된다. 이 성이야말로 바다를 자연의 요충으로 이용한 유일한 성이 될 것이다. 자, 무엇보다 속력도 빠르고 웬만한 파도에도 끄떡없는 배를 만들어야 한다. 한산했던 청해진은 바다의 요충지로서 활기를 띠게 됐고 장보고의 수군은 훈련을 제대로 갖춘 막강한 군대로 변했다. 장보고의 수군이 나가는 곳에는 해적 무리들이 얼씬하지 못했다. 만일 해적선이 발견되면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없애도록 해라. 어떤 배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라. 장보고의 바다 활동은 대단했다. 장보고는 해적을 없애는 한편 무역 활동도 날로 번창시켰다. 장보고가 세운 청해진을 통해서 배가 들어가면 해적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구나. 바다를 주름잡는 청해진의 군선의 힘으로 신라배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안전하대요. 그 무렵 신라는 문화와 산업이 크게 발달하여 그 상품들이 당나라, 일본으로 건너가 호평을 받고 있었다. 외국과의 무역은 오직 바다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일본에서 당나라로 가는 승려, 유학생, 사신들까지 모두 신라의 수군이나 무역선의 힘을 빌리곤 했다. 신라에서 온 물건이 어찌나 좋든지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갖고 싶더라니까. 일본 사람들은 앞다투어 신라 물건을 사느라 바빴고 일본 조정에서는 백성들이 신라의 상품을 사들이느라 많은 재산을 없애는 것을 염려할 정도였다. 나날이 무역업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은 매우 커져갔다. 나라의 힘이 부족해서 미치지 못했던 해적으로부터 민생 보호를 실현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마맘, 이 장보고야말로 하늘이 내린 인재가 분명해. 장보고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장보고의 힘은 날로 강해졌다. 고대 동아시아 국제무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무역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장보고는 청해진을 본거지로 해상물류망을 구축하고 일본 하카다와 중국 각지에 신라방, 신라소 등 무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신라, 당나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하는 등 세계 최초로 민간주도 국제무역을 실천했던 것이다. 당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라인,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모아 대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장보고는 당나라에 머무는 신라인과 일본인 그리고 통일 신라인들을 한데 묶어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신라를 위대한 무역의 나라로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 시기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해상무역을 석권했던 장보고의 해상왕국 전성기였다. 그러나 나라 안의 사정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지경으로 어지럽기만 했다. 제작 오디언
장보고 4회. 바다의 왕이시여 고이 잠드소서. (836년) 흥덕왕이 세상을 떼자 김명과 이홍의 도움을 받아 반대파를 물리치고 김재룡이 가까스로 왕위에 올랐으니 바로 희강왕이다. 이제 신라에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만백성은 새로이 탄생한 왕을 모두 받들도록 하라. 837년 김명과 이홍은 희강왕을 옹립하는 데 공이 컸으므로 각각 상대등과 시중으로 임명됐다.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복수를 하고 말겠다. 왕권 다툼 가운데서 아버지를 잃은 아찬 김우징이다. 그는 백성에게 희강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알리며 반역을 선동했다. 한편 김명은 김우징을 없애야 한다. 김우징이 민심을 악용해 반역을 꾀하면 다시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김명과 이홍은 김우증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김우증을 없애기 전에 자신들의 권세를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다. 희강왕 측근을 모두 죽여야 우리 힘을 제대로 펼 수 있다. 김우징은 그 다음에 조치해도 늦지 않다. 그 틈을 타고 김우징이 처자식을 데리고 서라벌을 몰래 빠져나갔다. 나 김우징이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당할 순 없다. 장보고를 찾아가 도움을 청할 것이다. 김우증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힘을 써준 사람이었다. 김우증은 장보고가 자신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장보고는 김우징과 그의 가족을 극진하게 대접했다. 내가 이곳 청유진으로 몸을 피신한 것은 장군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것이요. 김우증은 장보고에게 정치에 개입해 줄 것을 설득하는데 저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정치 맛을 들이면 돈 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 노름에 놀아날 위험이 많지요. 저는 이곳 청해진을 지키며 우리 신라를 위해 무역업으로 돈을 버는 일만 하겠습니다. 장보고는 정치적 사건에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 그 무렵의 서라벌에서는 또 한 차례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었다. 희강왕을 옹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김명과 이홍이 희강왕 측근과 반대 세력을 모두 없애버린 것이다. 이에 희강왕은 김명과 이홍이 군사를 일으켰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남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내 손으로 깨끗이 죽을 것이다. 위협을 느낀 희강왕은 궁중에서 목매어 자살을 하고 말았다. 제위 3년째인 838년 정월이었다. 희강왕의 뒤를 이어 김명이 왕위에 올랐고 그가 제44대 민해왕이다. 그 무렵 당나라에 머물고 있던 정년이 장보고를 찾아왔다. 정년은 관직에서 물러나 비루한 나날을 보내다가 신라로 돌아와 장보고를 찾아온 것이다. 오랜만일세. 언젠가는 자네가 날 찾아올 줄 알았네. 내가 동쪽으로 돌아가 장보고 대사에게 거식하려고 한다고 하자 모두 날 말렸네. 하지만 고향에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여기고 찾아왔네. 부디 내 어리석었던 과거를 용서해주고 장보고 대사님 밑에서 거식하게 해주시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우린 형제가 아닌가? 피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형제 사이건을 과거 일 따위를 염두에 두지 말게. 장보고는 정년을 크게 반겼다. 그런데 정년을 위해 술자리를 베푸는 자리에 김우징이 나타났다.
김명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이용은 왕과 내 아버지를 억울하게 죽였으니 같은 하늘 아래 함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라건대 부디 장군께서 군사를 빌어 억울하게 죽은 왕과 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전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장보고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정치판에 빠져들고 말았다. 옛사람은 의로움을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자라고 하였으니 제가 비록 모자라나 명령대로 따를 겁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장군의 도움으로 내가 왕위에 오른다면 장군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을 것입니다. 김우증은 장보고 앞에서 굳게 약속했다. 일찍이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이사도 세력의 소탕전에 참여하면서 왕실에 대항하는 정치적 도전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를 절감했다. 그런 탓에 이사도 세력을 진압한 직후에 무령군 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해상무역에만 전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보고는 청해진으로 찾아온 김우증에게 설복당해 정치판에 깊숙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장보고는 정년에게 군사 5,000명을 내주었다.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나라의 화란을 평정할 수 없을 것 같네. 자네가 왕을 살해한 자를 없애고 서라보를 장악하도록 하게. 장보고는 정년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궁궐을 장악하게 했다. 장군은 나의 형이자 동지건을 장군의 명령인데 어찌 그 명을 어기겠습니까? 정년은 군사 5,000을 이끌고 무주를 습격하였다. 그러자 그 성 아래에 이르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항복했다. 이제는 남원이다. 모두 나를 따라 남원으로 향해라. 정년은 군사를 이끌고 남원으로 향했다. 뭐라고? 장보고가 보낸 반정군이 남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당장 반정군을 물리치도록 하라! 반정군은 서라볼로 밀어닥쳤고 민해왕은 허겁지겁 궁궐 서쪽의 교회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측근들이 겁을 먹고 모두 흩어지자 혼자 월유택으로 도주하여 숨었다. 민해왕을 찾아라. 샅샅이 뒤져 민해왕을 찾아 없애도록 하라. 결국 민해왕은 청해진 군대의 수색에 걸려 살해당하고 말았다. 839년 정월 22일로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3개월 만의 일이었다. 839년 김우증이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가 신무왕이다. 장보고 장군의 공이 참으로 컸다. 장보고 장군에게 시급 2,000호를 주고 김해 군사벼슬을 내리겠다. 신무왕은 왕위에 오른 뒤 장보고를 1등 공신으로 책봉하였다. 그러나 신무왕은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종기가 온몸에 퍼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신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성왕은 즉위하자마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청해진 대사 장보고는 일찍이 군사로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도와 앞 왕조의 큰 도적을 멸하였으니 그 공적을 어찌다 잊을 수 있겠는가. 신무왕, 문성왕 모두 장보고의 공적에 대해 높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무왕에 이어 문성왕까지 장보고를 1등 공신으로 대우하자 가장 못마땅해 한 사람은 김양이었다. 장보고의 거병에 힘입어 신무왕을 즉위시키긴 했지만 나 또한 1등 공신 아닌가? 어째요 왕은 1등 공신이 나를 번번이 무시한단 말인가? 신무왕과 문성왕은 장보고에 대해서는 특별 작호를 내리고 딸을 왕비로 삼겠다는 등 특별 배려를 하였음에 반해 김양에게는 어떤 관직도 제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양은 문성왕을 둘러싼 귀족들이 장보고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장보고의 군사가 정부의 군사보다 더 강하고 무기도 많으니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장보고를 그냥 놔두는 것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과 같은 일이다. 결국 김양은
장보고를 두려워하는 귀족들을 앞세워 장보고의 딸을 둘째 왕비로 앉히는 것에 끝까지 반대했다. 왕비는 만배성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섬사람의 딸을 차비로 드리겠다고 하십니까? 부디 분부를 거두어 주십시오. 어느 백성이 섬사람의 딸을 나라의 어머니로 모시려 하겠습니까? 부디 혈통과 법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문성왕은 장보고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다. 장보고의 힘을 조정에 심지 못한다면 문성왕의 지지 기반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귀족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장보고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왕께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약속한 일을 지금 와서 까닭없이 뒤집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한편 김양은 최대의 정치적 위협 대상인 장보고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장보고가 약속 이행을 주장하며 불만스러워하고 있으니 장차 군대를 일으켜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장보고 군대의 위력은 어떤 장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김양은 장보고를 반대하는 귀족들과 함께 문성왕에게 장보고를 견제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장보고의 군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하거늘 만약 염려대로 장보고가 난을 일으킨다면 신라는 다시 한번 소용돌이 휘말리고 말 것이오. 문성왕도 장보고를 두려워하며 노심초사 안절부절 못했다. 한편 청해진에 머물던 장보고 또한 마음이 편하질 못했다. 아직도 혈통을 주장하고 신분을 따지다니. 언젠가는 반드시 잘못을 뉘우치게 해줄 것이다. 내 딸을 무시하고 날 무시한 놈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말 것이야. 장보고는 술을 마실 때마다 우라를 터뜨리고는 했다. 딸을 왕비 자리에 앉히려던 계획이 좌절됐다는 것은 장보고를 신임하던 왕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것을 뜻했다. 내가 먼저 일어서서 그들과 맞설 생각은 없지만 그들이 공격해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놈들은 언제든 반역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물론이고 청해진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장보고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사태를 예감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장보고가 반역의 깃발을 들고 있다는 소문이 궁궐에 전해졌다. 장보고는 술만 취하면 자신의 딸이 왕비로 간택되지 못한 데 대한 원한을 품고 서랍을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데 장보고가 모반을 꾀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데 장차 이를 어쩌면 좋겠소? 그때 김양이 염장이라는 사람을 문성왕에게 추천했다. 염장, 본래 청해진 지역을 관할하는 무주 출신이었다. 그 역시 해상 세력 출신이었으나 장보고의 등장으로 자신의 해상업이 많이 위축되어 불만을 품고 있었던 차였다. 장보고가 장차 반역을 저지르려 하니 제가 그를 제거할 것입니다. 한 명의 병졸도 수고롭게 하지 않기 위해 맨주먹으로 장보고의 목을 베어 바칠 것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맞선다 해도 어려운 일을 어찌 혼자서 하겠다는 것이오? 저 혼자 청해진으로 들어가 장보고의 마음을 산 뒤에 술을 마시게 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그를 없앤다면 앞으로의 우환을 모두 없앨 수 있습니다. 염장은 혼자 밤길을 달려 청해진에 가 장보고를 만났다. 저는 왕에게 조그만 원망이 있어서 청해진으로부터 도망왔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머물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면 그 은혜는 꼭 갚을 것입니다. 조정의 대신들 모두 내 딸이 왕비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으면서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와 의탁하려 한단 말이냐? 여러 대신들이 반대한 것은 사실이나 저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부디 의심치 말아 주십시오. 장보고는 염장이 뛰어난 장수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를 매우 급진하게 대접하고 잔치까지 열어 환영하였다. 중앙 정치에 가담한 것은 내 큰 실수였어. 서라볼의 귀족들은 평민 출신인 내가 조정에 진출하는 것을 꺼렸던 것이오. 그렇지만 장군께서는 지금의 문성왕이 왕위에 오르는 데 공을 세운 분입니다. 그런 분을 평민 출신이라 해서 업신여기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지요. 염장은 장보고의 비위를 맞춰주는데 신무왕의 약속만 믿고 내 딸을 문성왕의 왕비로 만들려 했던 것이 화근이었어.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오히려 나를 반역자로 몰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하고 분할 따름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죽음을 무릅쓰고 장군을 도울 것입니다. 염장은 계속 술을 권했고 장보고는 결국 몹시 취하고 말았다. 때다. 장보고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장보고가 해상왕국을 이룬 지 거의 14년 만의 일이었다. 장보고의 사망과 함께 청해진 해상왕국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반란의 불씨로 남아있는 청해진을 완전히 없애고 그곳 사람들을 벽골군으로 옮겨 살도록 하라. 851년 2월 23일 마침내 문성왕은 여전히 반란의 불씨로 남아있던 청해진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동북아시아 바다를 석권했던 해상왕국은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해상왕 장보고. 바다의 도시 베네치아가 서유럽 지중해를 제패하고 유럽 각 나라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기 수세기 전에 장보고는 이미 중국, 일본, 아라비아까지 진출한 국제 무역왕이었다. 일찌감치 바다를 부의 원천으로 인식한 선각자였으며 탁월한 국제 감각으로 천년을 내다본 불세출의 전략가이기도 했던 장보고의 기상은 영원하리라. 출연 류다무현, 곽윤상, 유경선, 박종희, 최정우, 이지현. 극본 이영주, 사운드 디자인 강은선, 연출 김진아, 제작 오디언.